오늘은 이제 3월이 끝났고 2022년도에 1월, 2월, 3월이 끝나서 작년처럼 이제 1년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각 분기별로 영상 이렇게 각 분기별로 있었던 좀 반도체에 조금 커다란 사건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슈들을 좀 알아보면서 이번 한 1분기 동안 이번 1분기 2022년도 1분기 반도체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는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뉴스는 아니더라도 조금 적절한 뉴스들을 뭔가 정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랬구나 라는 느낌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인재를 찾는 기업들에 대한 기사가 작년 4분기 그때부터 올 1분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TSMC, 하이닉스, 인텔 이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제 굉장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1등 삼성, 그리고 TSMC 시스템 분야의 1등인 TSMC, 그리고 매출 CPU를 기반으로 한 이제 매출액을 이제 엄청나게 높게 가지고 가던 인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을 뒤따르고 있는 하이닉스 등 이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인재를 찾기 위해서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인재를 찾아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인재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매년 1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고 올해 또한 이제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충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기존 직원이 뭐 6만 명인데 이제 더 이제 많이 뽑고 이제 뭐 앞으로 3년간 더 많은 인재를 뽑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하이닉스랑. 그리고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있는 인재들은 그냥 많은 수를 뽑는 게 아니라 기업 내에 들어오면 이제 더 많은 복지 혜택 같은 거를 주면서 이제 기업의 꾸준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잡는 그런 모습도 있고, TSMC나 인텔도 이제 반도체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대만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반도체 취업난이라고 하긴 그렇고 전체적인 취업난이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 취업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제 뭐 반도체 기업에서는 더 인재를 찾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모습을 약간 원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원하는 반도체 인재가 약간 석사 박사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그만큼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제 반도체는 정말 작은 부분이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반도체 이슈는. 근데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분에도 이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제 제논가스 막 그런 네온가스 그런 건데, 이제 네온가스 값이나 이제 제온가 전년 대비 막 최대 200%까지 상승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온가스 상당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이 지난해는 약 30%, 그리고 2022년에는 52%막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2015년도 우크라이나 분쟁 때 가격이 10배 이상 치솟은 전례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네온가스에 대해 좀 예민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뭐 러시아 크립톤 가스죠. 예, 막 이런 이제 반도체 재료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좀 편하니까 이제 이런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항상 지금 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기업의 비대위에서는 항상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몇 개월치를 더 사놓는 그런 이제 모습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기업에서는 3, 4개월치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근데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느낌이 지금 뭐 말로는 끝난다 하지만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된다면 이제 그 후에 이제 네온가스나 이런 수급이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반도체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랑은 좀 비교 안 될 만큼 이제 뭐 그 단기간 동안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막 이제 제품을 아예 그냥 스탑하거나 뭐 코로나 때처럼 아예 스탑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차량
1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반도체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제 평화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나라의 좀 큰 이슈였죠. 대한민국 대선이었으면 대선 이후에 이제 반도체가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건데,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제 5월 달에 끝나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제가 기사를 봐서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많이 했고, 그래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앞으로 5년간 이제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 당선 이후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공급망도 논의하면서 이제 한국과 이제 적극 이제 협의하고 노력하고 약간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한국의 치포 동맹, 그러니까 아시아, 대만,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대만, 이 세 개의 국가와 하는 미국의 동맹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중국을 이제 반도체 망서 고립시킨다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치포 동맹을 하면서 뭐 국가 안보, 막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등 하면서 이런 안보를 이제 이런 동맹을 하는 게 어떠냐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을 결코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버린다 말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제 중국을 선택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이제 뭐 우리나라 수출에 어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빼버린다는 거는 쉽지 않아서, 이제 적절하게 잘 생각해서 그 뭐 인수위나 지금 대통령 정부 이제 청와대 정부에서 잘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더 다른 나라와 소통도 더 많이 해서 좋은 결과, 이제 국가의 반도체 이제 영향도 더 커지고 기업들도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1분기 이제 1분기에 있었던 좀 크고 작은 뉴스들, 뭐 EUV 노광 장비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삼성 매출 1위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좀 큼직한 뉴스들 위주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해 2022년도 1분기 뉴스를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2분기 매일매일 또 뉴스 정리할 테니까 또 많이 찾아봐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